자, 오늘은 실제로 여자를 만나는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저도 이제 보면 유튜브를 켜놨지만 보면은 연애 구독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어떤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 의견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연애 유튜브도 많이 봐요.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있죠. 정확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봤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변화는 좀 있으셨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지 사실은. 이거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나부터 정리를 하면 이론적인 지식이 있는데 이게 실전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이탈률이 되게 커요. 자, 이탈률이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안 맞아요. 사실 막상 하면 안 통한다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런 안 맞는 거를 떠나서 체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어색하다.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본을 짜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시켰어. 그러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해도 나랑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치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랑은 조금 달라. 그리고 여러분이 내 가치관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게 온전히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런 약간 확신 없음, 좀 떨떠름함, 아니면 좀 의심 이런 것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체화가 덜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말하는 데에서 되게 어색해. 근데 상대방은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구나, 아니면 그게 진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죠, 정확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언가 답을 찾으려 그래. 그래서 막 다른 유튜버들 기웃기웃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웃기웃해서 다른 이론들을 많이 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실제로 여자를 만나는 데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사실은 여자를 만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뭐 저뿐만 아니라 어떤 유튜버 아니면 어떤 뭐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유명한 이제 유튜버 중에서 마픽스라는 분이 있고 그냥 저라는 남자가 있다고 봅시다. 자, 이분이랑 저랑은 그냥 딱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마픽스 형님을 좀 따라하고 마픽스 형님의 느낌을 하라고 해봐요. 할 수 있거든? 근데 나 스스로가 존나 어색하다고. 근데 이 존나 어색함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야. 사실은 상대방도 느낀다는 거지. 나도 과거에는 그랬다고. 아, 이 마픽스 형님이 말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아니면 그런 약간 좀 나쁜 남자라든지 아니면 좀 강한 남자 이런 컨셉들 있잖아. 좀 약간 휘어잡고 카리스마 있고. 근데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고.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타를 너무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해도 아, 씨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마픽스 형님을 디스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캐릭터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살아왔던 삶이랑 완전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건 중요한데 내가 그게 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뭐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성격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맞는 가치관이 있다면,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이 있으면 그걸 하나만 밀고 나가. 사실 그게 제일 빨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많이 봤고 이제 해외에서 유행하는 뭐 최근에 이제 좀 유튜브에 나오는 앤드류 테이트가 이제 하고 있는 카키앤퍼니라는 그런 스타일도 많이 해봤어. 나랑 맞지가 않는 거야. 애초에 내 머릿속에 그런 캐릭터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걸 하려니까 분위기 졸라 이상해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간 거죠. 그럼에도 여자를 유혹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맞는 가치관, 생각들이 있으면 그걸 밀고 나가는 게 정답이야. 자, 주식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조금 번외의 이야기인데 뭐 주식도 뭐 예를 들면 뭐 가치 투자가 있고 뭐 트레이딩이 있고 코인이 있고 뭐 등등등등 있을 거야. 근데 모든 거를 다 보려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사실은 주식 공부를 하고 투자에 되게 진심인데 저 같은 사람은 유튜버 중에서 그냥 딱 한 분만 보고 그 한 분 멤버십까지 구독을 하고 그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대단히 많이 깊숙이 공부하고 있다고. 내 생각에서는 그게 맞는 거야. 예전에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다양한 유튜브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자 만나는 거 문제 없다면 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성장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아, 지금 아무것도 여자도 못 만나고 있는데 여자 어떻게 만나죠?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가치관,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는 제가 전달하는 그런 가치관이 맞을 수 있겠지. 그리고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저희 장기 코칭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기본적으로 돈들을 잘 버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 제가 항상 전달하려는 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한테 뜬구름일 수 있는데 조금 뭐 자극적이지 않고 막 환상을 파는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받아들이셨던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고, 실제 저희 해병대 인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다시 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봐드리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발전하고 싶다, 이거는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한번 밀고 나가봐요. 그게 나아요. 여러 가지를 기웃기웃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자, 여자 만나기 위한 최적화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뭐 레드필을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그 영상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목을 해줘갖고 뭐 외모, 몸매, 그 다음에 돈, 사회적 명성, 권위, 그리고 이제 게임,
데이트 능력이라고도 하고 뭐 PUA, 뭐 데이 게임, 뭐 나이트 게임, 뭐 등등등등. 거기에서도 조금 이야기를 들었을 개념이긴 한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보여줄 거야. 당연히 픽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왜냐면 할 수밖에 없거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수없이 많은 게임들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임이라는 거는 여자랑 이제 상호작용하고 서로 1대1로 대화했던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여자랑 뭐 원나잇을 하거나 아니면 그 여자를 유혹하는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자기만의 어떤 이론, 자기만의 생각들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것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제 영상만 보시면 여자를 졸라 잘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더 많이 원하면 저희 강의를 들으세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쳐보죠. 자, 그럼 그 강의를 통해서 여자를 많이 만날 수 있게 돼. 근데 그 사람들은 딱 오로지 여자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픽스 형님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저는 애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자라는 거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여자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야. 내가 안전하고 발전지향적이 돼야, 그래야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타입이란 말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는 내 삶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게임에 엄청 몰입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삶의 1순위가 여자였단 말이지. 일은 진짜 대충대충 하고 삶도 대충대충 살고, 진짜로 이때 여자를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대로 살다가 인생 좆되겠는데?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너무 현타가 세게 오는 거야. 그때 당시가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이고 30대를 넘어가고 있는 사이인데,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30대로 넘어간다라는 건. 근데 되게 단기적인 쾌락에 취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일주일에 여자를 한 3-4명 만나고 잠자리를 위한 만남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실제로 어떤 여자랑 잠자리를 하고 집에 오는 길인데 너무 현타가 오는 거야, 진짜로. 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세게 왔다라는 거지. 근데 저도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에 좀 몰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했었다고요. 물론 저는 이 게임에서 무슨 최상을 찍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생각하기엔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래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좀 개판으로 사는, 그러니까 정말 게임에만 미쳐있지만 다만 인생은 패망하게 되는. 하지만 이 게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주지 못해. 왜? 그 사람들 또한 게임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히 도파민에 중독된 삶이라는 거죠. 나는 그걸 느꼈어. 내 30대가 넘어가는데 인생이 서서히 되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결국엔 중요한 건 밸런스다. 근데 이 밸런스를 못 맞추면, 내가 30살에 여자 졸라 많이 만났어. 근데 40살 됐어. 내가 인생이 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거야. 나 지금 되게 인생 되게 좀 똑바로 살고 있고 괜찮게 살고 있고 나 지금이 너무 좋아, 그리고 좋은 여자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때 30살 때 진짜 여자 많이 만났는데,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야. 왜냐면 현생에서 좋지 않으니까. 나이가 40대가 됐다라는 건 자신의 인생의 책임을 진짜 확실하게 질 수 있는 나이여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성적인 가치로서도 40살이라는 게 20대를 만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지. 가치도 좀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밸런스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과몰입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왔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외모 몸매적인 측면인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를 만나는데 가장 변화하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진짜 솔직히 이것도 제대로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2번, 3번은 생각하지도 말고,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가 당신을 싫어하는 걸 나쁘게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생각을 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못생긴 사람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저도 솔직히 못생겼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충 남기고 대충대충 하면서, 본인은 상대한테 원하는 게 뭐 외적으로 높은 가치, 잘 꾸미고 잘 관리하고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게 솔직히 좀 불공정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누구나 키는 작을 수도 있고 얼굴이 별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디까지 노력하느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내 실제 옛날 사진이거든요. 나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도 여자에 대한 결핍이 진짜 컸거든요. 근데 꾸미기 귀찮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때 운동이라는 게 했겠어요? 운동도 안 했겠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었다고.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열심히 머리도 해서 졸라 망하기도 해보고, 안경도 썼다가 라식 수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눈썹 문신도 하고, 옷도 좀 사 입어보고, 정말 많이 망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만의 뭔가를 찾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야. 다시 봐도 잘생기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마찬가지, 조금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진들을 보면 잘생기진 않았어. 근데 몸도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엔 최장의 상태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런 사진들 괜찮게 꾸민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진빨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키를 작아. 깔창 깔아야지. 깔창이 힘들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소한 이런 거라도 신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키는 작아. 그래서 난 안 돼. 이게 뭐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피부가 안 좋아요. 저 지금 여기 사무실 내 옆에 있는 게 비비크림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화장하는 법 배워야죠. 어떻게? 지금 나와. 남자 화장하는 법 다 있다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쵸? 전 다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유튜브 이런 것도 없어갖고 그냥 진짜로 막 얼굴에 막 달걀 귀신돼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상한 반응 듣다가 이거 조금 이렇게 섞어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것도 했죠. 머리도 되게 뭐 여러 가지 시도했죠. 그러다가 나는 아무리 앞머리를 올리면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멋없어갖고 그래도 앞머리를 내리는 게 잘 어울린다라는 걸 알게 됐죠. 아까 바디 프로필을 찍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여자에 대한 참가권이 나오는 상태까지만 올려라 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참가권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가 최소한 나한테 호감이 아예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개 지랄을 해도 여자는 나를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가 예를 들면 진짜 개 못생겼어. 그러면 걔가 우리한테 아무리 앵겨도 그냥 부담스럽기만 하지 걔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 그게 이제 참가권인데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상태라고 쳤을 때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올린다고 해도 나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어. 왜냐면 사람은 누구나 호불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연예인 중에서도 그냥 연예인이고 이쁜데도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다만 기본적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꾸미면 이 참가권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 자존감도 올라가. 실제로 외모 수준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잘 대해줘요. 진짜로. 진짜 사람들이 잘 대해줘. 선순환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1번 외모 몸매 부분에서 타협이 없어. 말했잖아. 누구나 키는 작을 수 있고 얼굴이 별로일 수도 있어. 근데 어디까지 노력하느냐가 사실 핵심이에요. 그리고 제가 장담컨대 2번이나 3번보다 제일 쉬운 게 1번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일 변하기 쉬운 거고 이것도 제대로 노력 안 하면 진짜로 그냥 좋은 여자를 사실 바라지 말아야 돼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세게 말해갖고 제가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근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여자한테 그냥 창남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착한 남자가 되는 건 맞지만 창남이 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그 여자가 외모도 우리 생각이 마음에 들고 싶은 거고 몸매도 마음에 들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여자를 바라고 있냐고. 그런 여자가 미쳤냐고 나한테 오게. 안 오지. 그쵸? 내가 어떤 상태가 도달을 해야 그 여자가 온다라는 건 사실 당연한 가치 게임이에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외모 몸매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제 사진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노력을 해봐요. 그거 해보고도 만약에 변하지 않아 그럼 날 찾아와.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로. 2번으로 한번 가볼게. 돈, 사회적 명성, 권위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뭐 돈을 어떻게 뭐 버는 방법이라든지 막 이런 뭐 무자본 창업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사실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번외로 하고 단순히 그냥 표면적인 것들로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28살에는 이제 취준생이었다가 저는 이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요. 연봉이 한 4,200? 3,00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이제 여기를 28살 12월에 입사를 했으니까 제가 언제까지 다녔냐면 31살 3월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제약회사 퇴사 영원이 되죠. 그리고 31살 12월까지 알바하면서 100만 원 정도 벌었던. 그러다가 이제 32살부터 34살까지 지금의 사업을 하고 뭐 그냥 몇 천만 원 정도 번. 뭐 이 정도 되어 있어요, 사실은.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이야기할게요. 제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이 영상 보는 사람들 저 솔직히 컨설팅 많이 하게 되는데 저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봐. 최근에 딱 30살인데 연봉 2억 5천이신 분이 저희 이제 해병대 장기 코칭 과정에 들어왔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능력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히 그냥 돈만 보지 말고 제 생각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봐요. 취준생 때 스스로 존나 불안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을 나오긴 했는데 가장 하위권 대학을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학점도 한 3.2 정도? 토익 70점 정도?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솔직히 내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갈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을 선택을 했다고.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뭐 연봉은 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좀 나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은 제약회사들은 돈을 기본적으로 세전 한 4천 이상씩은 줘요. 그래서 내가 가진 스펙으로는 나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들어갔어. 근데 한 2년 조금 넘게 지내다 보니까 내 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지금의 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이 프로세스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내 최상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였다는 거지. 근데 이 선택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안 맞았던 거야. 실패했다는 거지.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1살 12월까지 알바하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한 6, 7개월 정도를. 이때 정말 불안하기도 했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랐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4,200 벌다가 알바 뛰려고 하면은 솔직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거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31살에 알바 지원하니까 좀 많이 잘리더라고요. 근데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 왜? 내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최선의 방법이었거든,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하는 사업의 형태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한 방법, 내 자아 실현을 위한 방법들이었지. 전체적인 선택들로 보면 모든 선택이 항상 최상의 수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 모든 생각의 틀에는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큰 틀이 있었다고.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모두 달라. 예를 들면 연봉 한 2,800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 예시를 들어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연봉 2,800 그리고 한 뭐 예를 들면 한 5년 뒤를 생각을 해볼게요. 연봉도 그대로야. 내 실력도 그대로야. 이러면 회사를 다녀야 될까? 아니지. 근데 왜 퇴사를 못하냐면 타성에 젖어서 퇴사를 못한다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한 28살이라고 쳐볼게. 33살인데도 그대로야. 본인 스스로가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나는 그건 어느 정도 선택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봐요. 저도 사실은 이거 누군가한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기준에서 내가 가진 걸로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내려놨어. 왜?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 이직이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뭐 다른 자격증, 전문적인 실력 이런 것들을 쌓아갖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니 여자 만나는데 무슨 이런 개인의 좀 머리 아프고 이런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20대 초반 때는 필요 없어 다. 근데 20대 중반만 넘어가도 존나게 중요해져요. 여러분이 여자 만나는데 졸라 중요해져. 왠지 내가 말해줄게요. 여자 20대 중반 이제 취직을 해. 그 여자들은 이제 남자들을 만나. 보통 연상의 남자를 만납니다. 자, 이 연상의 남자들은 보통 대부분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 대학생 때는 찌질하고 없는 연애가 당연해. 취업을 한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났을 때는 가치 우위가 있는 거지. 왜냐면 돈을 벌잖아. 이 여자는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돈 씀씀이나 누군가는 차가 있을 거고, 이제 이 나이가 먹어가는 여자는 점점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경험을 함. 그리고 이제 지도 돈을 벌어요. 당연히 남자는 군대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취업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20대 초반 때는 솔직히 말하면 1번 외모 몸매나 아니면 이제 여자를 잘 다루는 사람 이런 거면 여자를 만날 수 있어. 되게 쉬워져요. 근데 20대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자도 남자를 보는 눈이 생기고 가치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20대 중후반이 넘어가. 존나 중요하죠. 30대 말할 것도 없고 40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건 내가 우리 구독자 채널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자 잘 만나는 거 졸라 좋지. 근데 본인 인생을 좀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한테 떳떳하게 대하고 누군가한테 좀 아쉬운 소리를 안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이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건 맞아. 그리고 이게 자아성취적인 측면, 인생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되면 아까 말한 게임에 미쳐 있었을 때가 돼도 여자는 절대 장기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뽀록 나거든. 내가 이게 없다라는 게 뽀록이 나요. 픽업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진실이 사실 이거야. 외모가 솔직히 엄청나면 외모가 엄청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서 아무 답이 없으면 그 외모에 대한 것도 역치가 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떨어져 나간다고. 결국 지속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매우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하단 말이야. 이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20대를 정말 열심히 살아서 내 걸 이룩했어요. 그런데 여자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여자가 안 꼬입니다. 여자 만나는데 계속 까여요. 이 부분은 왜 안 되냐? 이게 없기 때문이지. 우리는 이게 쉽다 그랬지. 가장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 2번과 3번을 사실 동시에 추구를 해야 돼요.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예를 들면 의사라든지 뭐 전문직이라고 할게요. 뭐 의사, 변호사 등등등, 또는 뭐 취업 준비, 뭐 공시생, 사업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시기에 몰입을 해야 돼. 저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여자 만나는 수가 급속도로 조금 줄었던 건 뭐냐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한 90% 에너지를 여기 쓰다 보니까 성욕이 좀 많이 감퇴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만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결과물들을 제가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이 시작점은 높아지기는 해. 근데 이게 부재하기 때문에 퐁퐁남이 되는 거고, 게임의 부재는 퐁퐁남을 만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아쉬운 연애, 자기보다 급이 낮은 여자를 만난다. 이게 사실 사회에서 되게 터부시하는 거기는 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20대 초반부터 다 취업 준비하고 막 학점 관리하고 이런 거 하지만 더 정확히는 여자 만나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여자 만나는 거에 사실 모든 게 엮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라는 게 있지. 사람은 가치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게 있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여자라는 생물들을 많이 만나보면 진짜 그지 같은 상황들이 많아요. 그 여자가 하는 불합리성,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면 인생의 내공력이 되게 많이 커진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무엇이 도움이 됐냐라고 치면 저는 여자 만났던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영업직도 진출할 수 있었었고 사람 만나는 거 편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게임의 부재는 여러분 퐁퐁남을 만들고요. 항상 아쉬운 연애 자기보다 끝비 나는 여자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단점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픽업을 저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존경해요. 그리고 되게 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 이 게임에 진짜 진심인 사람들 많아. 근데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은 여자에 대략적으로 한 5천 정도? 진짜 억 단위 정도는 썼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여자를 만나는데 나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인생에서 그렇게 성욕이 세지도 않고 성욕이 세긴 센데 막 인생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밸런스라는 걸 기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 게임을 잘하려면 원칙적으로 보면 남성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드라마라든지 이제 사회적인 가치관, 뭐 페미니즘, 뭐 여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러분의 남성성을 거세시킬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여자한테 잘 해줘봤자 그 여자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확률이 되게 적어요. 초반엔 감사하지.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호의가 계속되니까 둘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온단 말이야. 그럼 남성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양재용 님이 한이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었나에 대해서 남자가 심리학적으로 가장 멋있는 순간이 자기의 선을 지키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자,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여자를 싫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해도가 되게 높아야 돼. 그리고 여자한테 그런 거를 많이 해보는 경험 자체가 있어야 돼요. 여자친구가 될 수 있는 여자랑 1대1로 대화가 저는 제 기준엔 그래요. 저는 완전 비기너였고 24살까지 모쏠이었으니까 한 100번 정도는 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쉬워져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게 쉬워져. 한 10번까지는 말도 못해. 그리고 이뻐, 잘 보이기에 호소합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그리고 설사 연애를 해도 빨려요. 그 여자가 나를 낮게 본다는 거지. 왜? 그 여자는 이미 여우야. 경험치가 졸라 많아. 근데 나는 경험치가 되게 낮아.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 높은 사람이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니까 나를 그냥 손 주무르듯이 그냥 본다는 거지. 근데 한 100번쯤 하게 되면 나도 레벨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자가 나와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지점. 내 급은 만나게 되는데 진짜 괜찮은, 누가 봐도 괜찮은 그런 여자는 꼬시기가 힘들어요 라는 걸 반드시 겪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지를 봐야 되는데 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여가 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컸어요. 70% 정도는 1번, 2번이지. 이번에 대해서 부재했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3번, 그러니까 게임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안 되죠. 게임이 모든 것이 되려면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 클럽을 가요. 테이블을 잡아요. 그러면 그날의 게임을 할 수 있어. 자, 그날의 게임이라는 거는 그냥 그날 서로 그냥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날 텐션, 그날 분위기 이런 걸로 뭐 잠자리도 하고 뭐 되게 스킨십도 하고 뭐 서로 호감도 주고받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날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 돼.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20대 초반은 가능. 다만 20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왕이 거의 한 90%라고 봅니다. 진짜 게임을 아트로 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게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자체를 이 문제, 내 급을 만나는데 진짜 괜찮은, 누가 봐도 괜찮은 여자 꼬시기 어려워요 해서 3번 자체를 재점검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1번, 내가 너무 멘트를 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 중에서 DHV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있는 느낌이 나는 게 중요하지 내 말로 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졸라 멋이 없어져요. 이게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근데 실제로 이런 거에 사실 꼬이면 그 여자 자체의 레벨이 높지 않을 확률도 높고, 그리고 속물인 여자만 꼬일 확률이 되게 높지. 그러니까 내 게임을 점검을 해야 돼. 여자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너무 진지한가? 자신이 일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어. 그러면은 여자를 만났을 때도 그 느낌이 그대로 나와.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을 체크하면 뭐 어떤 거? 삶에서 유희적인 측면을 넣어야겠다. 이게 사실 되게 당연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진짜 뭐 클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니면은 뭐 그냥 사교 모임 뭐 이런 거. 여기서도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을 가서 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독서 모임 그 자체가 결국엔 또 진지함으로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진지함과 약간의 가벼움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너무 진지한 느낌이야, 뭐 일에 너무 과몰입되어 있어, 그러면 여자를 만났을 때 일로 대한다. 근데 너무 가벼워, 재밌는데 졸라 가벼워,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럼 그 게임에서 나는 약간의 진지함을 길러야겠다. 뭐 어떻게? 책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뭐 생각을 글로 적어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번 자체, 이 게임 자체를 재점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여자 만나는데 개빡세죠. 근데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자 만나는 건 사실 대단히 쉬워요. 나는 여자를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간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성공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간단해요.
1번 외모 몸매에서 최적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디 프로필을 제가 찍고 살이 좀 많이 쪘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최근 헬스 졸라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달 만에 그래도 체지방 5%가 날라갔어요. 2달 정도 해서 한 10% 정도 더 날리고 더 멋있어질게요. 저도 지금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왜? 난 알거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야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걸 나 알아요. 이게 어쨌든 간 이 시장의 원리예요. 자, 1번 돈 성취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돈보다는 어떻게 사회에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여자 만날 때 이런 거 준비해야겠다라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누군가는 그냥 대충 스킵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지. 근데 누군가 딱 한 명한테라도 그게 도움이 되면 나는 결국에 사회한테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여자 만나는 거 인생에서 졸라 중요한 건데, 맞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게 되게 누군가한테 숨길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난 실제로 내 유튜브 하는 것들 내가 만나는 여자들한테 다 이야기해요. 괜찮아. 왜냐면 내가 그 여자들한테 떳떳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3번 게임. 저는 게임을 1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더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런 게임의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있고, 기본적으로 여자 만나도 이 여자가 어떤 성향일 거고 어떤 느낌으로 나를 약간의 변형을 주면 훨씬 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겠구나라는 게 대단히 데이터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저 역시도 게임이라는 건 여자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1년을 안 만났어요. 그러면은 감이 그냥 아예 사라져버려요. 진짜로.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번에서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주 6일에서 7일 정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여자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진짜 약간 일하는 느낌이 들어. 사업하는 사람 그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저도 약간의 가벼움을 가져가기 위해서 평상시에 좀 재밌는 것도 하고 개그도 좀 많이 치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해요. 유튜브도 그냥 재밌는 거 보고. 왜? 내가 너무 진지해지면 안 되거든. 그럼 망하거든. 근데 반면 또 내가 예전처럼 너무 가벼워져 봐요. 그러면 그 여자한테 안정감을 줄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결론. 공짜는 없어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40살이 넘어갔는데 본인 인생이 정말 나락이고 개판이다. 근데 이거를 보면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뀌지. 바뀌겠어요? 본인 인생에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그냥 방구석에 누워서 기도 메타 한다 정도 말고 없잖아요. 말이 돼요? 게임을 그 사람은 완벽하게 해도 당연히 안 되지. 왜냐면 이미 나이가 40이 넘어갔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든 뭐든. 나도 지금 내 가치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1번 제가 보니까 30대 넘어가 거의 대부분 돼지가 돼요. 그러니까 살이 찐다고. 근데 처음에 그럴 수 있어. 한 35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뚱땡이들이 탄생을 하기 시작해요. 제 뚱땡이를 까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어떤 느낌이냐면 아재가 됨. 그러니까 아재 느낌이 펄펄 남. 이게 되게 커요. 이러면 사실은 연애 시장에서 진짜 매력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자, 옷도 본인 스스로가 진짜로 너무 옛날 느낌이 나고, 그냥 본인의 느낌, 예를 들면 수염이라든지 전체적인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옛날 느낌이 나고 있는데 본인만 모른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망테크 타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진짜 만약에 본인이 내 나이 때 아니면 나보다 나이 많다라고 쳐도 1번에서 본인 파운데이션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피부가 안 좋은데? 그거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 피부가 좋으면 안 발라도 돼. 근데 향수 뿌리나요? 머리 스타일 몇 개 도전해봤어요. 다운펌 이런 거 해봤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머리 그냥 동네 미용실 10,000원짜리 말고 좀 제대로 가서 해야죠. 그래야 사실은 본인이 여자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라든 좀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이런 부분들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자를 만나는데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떻게 노력을 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강의 형태가 조금 새롭기는 한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됐다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하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이제 제가 또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 준비하고 내용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정말로.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